기자초 안정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죠. 황의조 그리고 황의조의 형수를 둘러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였던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 그 첫 재판이 지난 1월 8일 열렸습니다. 정확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협박 등이고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으로 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 형수 A씨의 공판이었습니다. 일단 A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형수 측은 이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반면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형수 측은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내놨는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형수의 변호인,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본인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에 재판부가 A씨, 형수가 공소사실에 관여한 바가 없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뜻인가? 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변호인의 답변이에요. 그럼 이 형수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형수 역시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맞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재판은 어떻게 돼요?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이 됩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상 참작을 해서 양형, 형량을 어느 정도를 선고할 것인지 이걸 다투는데 본인이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이 되는 겁니다. 일단 비공개 재판과 국민참여재판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형수 측의 의견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하냐는 질문에 형수 측은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국민참여재판이 뭔지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입니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 무죄 판결을 내리는 건데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데 굳이 이걸 왜 할까를 놓고 봤을 때 법에는 감정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나서 배심원들이 보다 감정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이 사건을 무죄로 봐야 될지 유죄로 봐야 될지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참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은 언제 할까요?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피고들이 많이 요청을 한다는 거죠. 사건 자체와 법 자체만으로 할 때는 유죄가 분명하다. 하지만 법감정이 필요할 때, 정상 참작의 여지가 많을 때, 이럴 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걸 강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매 맞는 아내가 있습니다. 때리는 남편으로 인해서 평생을 피해를 입었는데 참아왔어요. 근데 너무 본인이 몰린 나머지 방어 차원에서 무언가를 휘둘렀는데 이 휘두른 것에 남편이 맞아서 크게 다치거나 사망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매 맞는 아내는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이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실제로도 있었던 일이고 유명한 드라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왔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국민참여재판을 하면은 당연히 그런 상황을 다 들은 배심원들이 무죄에 가까운 판단을 내릴 때가 있겠죠. 그러면 재판부가 사람을 때리거나 해했을 때 내려지는 형량이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나온 그 판단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럼 반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대중이 들었을 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거나 지지를 받기 어려울 때 이때는 부인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일단 황의조 형수 측은 국민참여재판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재판, 이건 뭘까요? 형수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가능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재판부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재판 전부를 비공개 전차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고요. 그러면서도 증거조사 등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미리 의견을 밝혀주면 비공개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번 사안, 사생활을 찍은 동영상, 이를 유포, 협박, 당연히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명백한 피해자가 발생을 했죠. 황의조와 황의조의 형수가 아니라 이 영상에 등장하는 황의조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이 피해자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의 사생활, 피해자의 사생활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본인이 전혀 원치 않는데 자신이 담긴 영상이 이런 불법적인 상황에 쓰였다는 거. 그리고 이게 기사화되고 있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누구의 입장이겠어요? 사생활을 가장 보호받고 싶어 하는 거는 피해자겠죠. 여기서 피해자의 입장을 봐야 됩니다. 근데 피해자의 입장은 이 영상 유포 피해자 측 변호인이 이날 입장을 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공개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공개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이 비공개는 황의조의 형수 측의 요청이지 정작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공개 재판을 원하고 있어요. 서로 입장이 상충된다는 거죠. 결국 제가 볼 때 국민참여재판과 그리고 이 비공개 재판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형수 측은 이 재판이 외부에 특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국민참여재판은 그 사건의 하나하나를 그 배심원들이 모두 들여다보죠. 그러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게 됩니다. 부담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 결국 국민참여재판을 안 하고 이게 언론을 통해서도 오픈되지 않도록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해자의 변호인 측은 오히려 재판이 공개되길 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변호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피고인, 즉 형수가 오늘도 범죄를 자백하지 않는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위협과 어려움이 있다면서 피해자는 자신의 어떤 영상이 추가로 유포되고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도 못하는 입장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엄벌을 요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이 형수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추후 언론 매체인 뉴스원과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수 구속 직전 형수의 남편, 즉 황의조 씨의 형이죠. 남편이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 의사를 내달라는 연락을 했다면서 피고인 가족에 의해서 일어나는 2차 피해가 있으니 이에 대해 재판부가 경고해달라고 요구하려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신의 아내가 지금 구속된 상태여서 그 남편 된 입장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형수는 아직까지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명백한 피해자는 있는데 그 피해자 측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내달라고 요청을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2차 피해, 2차 가해라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재판부가 경고해달라는 것을 요청을 하려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할 거면은 무죄만 주장하지 처벌 불원 의사는 왜 구하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벌 불원. 제가 이걸 여러 변호사한테 물어봤거든요. 일단 이 사건은 죄를 인정하고 양형을 따지는 게 아니라 유무죄를 다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려면은 이들은 합의를 볼 수가 없어요. 합의를 본다는 건 뭐예요? 합의를 본다는 건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의 피해 보상, 금전적인 보상이 통상적이죠. 할 테니까 합의를 봐주세요. 합의를 보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합의서를 제출해줘, 재판부에. 그럼 형량을 낮출 수가 있어요. 즉, 합의를 본다는 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보려는 게 아니라 처벌 불원,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요청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처벌 불원서 이런 거 요청하지 말고 무죄를 스스로 입증하면 됩니다. 처벌 불원서를 낸다는 건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해달라는 것 같은데 피해자 변호사 입장에선 피해가 명백한데 이 구속된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피해자에게 요청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자, 다음 재판은 오늘 25일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이 낸 증거에 대해서 형수 측의 인정 여부를 듣기 위한 재판이라고 합니다. 즉 검찰은 이미 이 피해 동영상, 몰래 찍혔다는 동영상을 갖고 있죠. 이거를 증거를 제출했는데 이 증거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형수 측에 듣겠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니까 증거를 인정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어떤 답변을 듣게 될지는 추후 재판이 진행된 후에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는 황의조예요. 황의조. 황의조 씨는 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 중인데 지난해 연말부터 경찰의 출석 요청에는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어요. 바로 황의조 선수가 이 잉글랜드 챔피언십 노리치 시티에서 뛰고 있는데 이 임대 생활이 조기에 끝이 났습니다. 부상으로 한 달 이상 회복기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 그동안은 이 리그 경기 등의 이유로 귀국과 출석을 미뤄왔는데 더 이상 명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올해 1월 5일을 기한으로 2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황의조 선수는 응하지 않았어요. 잉글랜드에 있는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황의조는 임대했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 소속사가 있는 건데 이거는 노팅엄 포레스트입니다. 여기도 황의조가 노리치 임대 생활을 마치고 팀에 복귀했다고 알린 건데 현재 주전 경쟁에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계약을 맺었던 거였고 결국 돌아가도 부상도 있고 주전 경쟁에 밀렸기 때문에 경기에 뛰는 이유로 귀국이나 조사를 미룰 수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황의조는 조만간 귀국을 하고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황의조는 영국에 머무는 동안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냈어요. 불법으로 촬영한 적은 없으며 당시 연인 사이였던 이 피해자와 합의해 찍은 영상이라면서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진도 전혀 없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결국 황의조도 자신은 피의자 입건이 됐지만 이거에 대해서 죄가 없다.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경찰의 판단은 어떨지 황의조 선수의 귀국과 조사 이후에 이 부분도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